무명을 밝히고 9월 2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9월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 네, 왠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루 한 달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이자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 오늘 아주 특별하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 여러 가지 소식도 전해주실 때 그때 성전 스님 북콘서트 소식 전해주시면서 그때 스님께서 신간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드디어 네. 나왔네요, 스님. 8월에 나왔네요. 8월에. 네. 와, 오늘이 이제 9월 2일이라서 뭐 8월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스님. 그렇죠? 네. 네. 몇 주 정도밖에 몇 주 정도. 지나지 않았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바쁜 시간들을 지낸 것 같고 또 너무나 더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여름이 아직 여름 끝에 네. 있지만 네. 여름 보내신다고 우리 BBS 부산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근념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정말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죠. 네, 몇 년 만에 몇 온 것 년 같아요. 만에 오신 것 같은. 네, 유난히 이제 올 여름이 더워서 네. 그런지 더더욱 오랜만에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스님. 네, 9월에 네. 조금 전에 말씀처럼 9월 첫날이 네, 일요일이라서 일요일이라서. 오늘이 마치 첫날처럼 첫날 같이. 느껴지는데 네, 조금은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네. 저녁으로. 네. 또 한절기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9월에 첫날은 아니지만 둘째 날 이렇게 가을에 초입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더 반가움 지금 막 묻어나고 서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스님 한 달 사이에 스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뭐 말씀해 주실 때만 하더라도 마인드 체인지 마지막 녹화하신다고 성전 스님 북콘서트 조계종 부산연합회 3기후계 수계대법회 또 부산국제불교 박람회 단막 콘서트 백중도 또 지났고요. 또 출간기념 기자간담회까지 하셨고 와, 네. 한 달 이제 조금인데 그쵸 스님? 네,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숨가쁘게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는 게 이 정도인데 네. 기타 등등의 일정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일상 속에서 네. 저희가 또 그 수행의 한 부분이고 또 전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기도이고 또 하나의 수행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러다 보면 뭐 일주일, 한 달, 1년이 네. 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일선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정진, 수행 정진을 불자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이제 새 책 제목이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네. 그때 한번 말씀 주셨을 때 제목 왜 이렇게 좋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 스님 어떻게 이 책이 나오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스님. 그 첫 번째 책이 벌써 꽤 오래됐더라고요. 벌써요? 네. 2016년?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꽤 오래전에 엊그제 첫 번째 책이 나왔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첫 번째 책은 뭐 교계신문이라든지 네. 또 부산 지역의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이렇게 연재되었던 글들을 모아서 네. 낸 것이라면 이번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글들은 쿠무다 밴드라든지 그리고 SNS 상에 제가 짧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단상들 그리고 어떤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그 시를 이렇게 또 감상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짤막짤막하게 적어 놓았던 글들 네. 이번에도 출판사 대표께서 또 이런 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또 이런 어떤 명상록과 같은 글들을 한번 네. 책을 만들어서 대중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어느 그 도량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네. 뭐 힘들지 않는 세상은 없는 것이고 또 각자의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 까르마로 인해서 괴로움도 오고 고통도 또 즐거움도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의 말씀을 또 여러 책에서 만나기도 하면서 이 말과 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처님 말씀도 경전을 통해서 문자 활자화된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동도 받고 네. 또 뭔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제가 짤막짤막하게 남긴 이 글들이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그런 또 삶의 절망에 이르렀을 때 나도 이렇게 한번 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 네. 네, 그런 마음이 저도 또 다른 어떤 책 속에서 글 속에서 그런 힘을 얻었듯이 네, 또 다른 분들도 저의 글을 이렇게 공감하시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무릎 한번 치면서 네. 다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네, 이번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 책이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그 책도 지금 언제든지 봐도 참 좋은 책인데 그때 책 나올 때 스님께서 이제 책 더 이상 안 낼 거야 못 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한편으로는 스님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 이게 끝이면 너무 아쉬운데요 하는 마음이 참 많았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돼서 정말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스님. 아유, 부끄럽습니다. 새삼 이 출판사 다멘북스죠. 네네. 네, 우리 오세령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옥 같은 글들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네. 주위에서 권해주시는 네. 권선이 참 또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마음을 내셨네요. 네네. 사실 이제 좋은 글들은 많은데 어떤 걸 제목으로 올릴까 이것도 참 고민이잖아요.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제가 2014년부터 네. 쿠무다 밴드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 하루하루 짧은 글을 남기게 됐었는데요. 날마다 이제 저의 생각,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적은 것이겠죠. 네. 근데 우리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무 개인적인 네. 감정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밤에 쓴 편지는 네, 붙이지 붙이지 못한다라는 네.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몇 번의 과정을 좀 거쳐봤습니다. 제 감정 그대로 글을 남기는 것보다 예를 들어 우리 팔정도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팔정도 그대로 글을 적는 것보다 요즘의 팔정도는 현대적인 키워드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정도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글 속에 팔정도의 내용이 저의 생각으로 바라본 팔정도의 가르침이 요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글들, 또 뭐 육바라밀에 대한 거, 또 삼기일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제 관점에서 좀 제 안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또 찾아내시는 독자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꽈배기처럼 약간 꼬여있는 글들이잖아요. 네. 그게 뭐 부정적으로 꼬여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직언을 해두지 않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팔정도의 정견, 바르게 바라보기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제가 오늘 하루 세상을 바라본 거에 대한 글을 쓴 것들이 참 많거든요. 네. 대부분 부처님 말씀의 그 텍스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그렇지만 현대적인 언어로서 또 네. 저의 언어로서 표현을 한 그런 글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의 중심입니다라는 거 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기자분들께서 그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오늘의 중심이 우리일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누구나 이 하음 중중 법계에서 귀중하지 않는 존재는 없고 이 세상 생명 모두가 꽃과 같은 존재라고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네. 남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정서적인 부분이 참 많이 깔려 있다라는 저도 한국인으로 살아가면서 네.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누가 할 것 없이 어느 처소에 있건 어느 위치에 있건 존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가장 현대적인 키워드로 한 것이 바로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네. 네, 저의 그 글들은 대부분 그렇게 제가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중심이니까 진짜 스님 말씀처럼 자존감도 왠지 올라가는 것 네. 같은.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존심은 높지만 자존감은 낮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귀함은 너무나 그 어떤 요즘에는 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SNS 글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네. 또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할 때 비방하는 거에 때로는 시기 질투에 의해서 네.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네. 말 한마디에 기뻐 날뛰기도 하고 네. 말 한마디에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없이 그 어떤 말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단상들이 좀 책 네. 내용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안에는 또 어떤 내용들 어떻게 또 구분이 돼 있나요? 먼저 책에 출판사에서 분류를 해 주셨는데 네. 1부, 2부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1부에서는 사색이 있는 아침이라고 해서 네. 제가 쓴 짧은 단상들 명상독과 같이 책이 만들어 꾸려졌고요. 네. 2부에서는 제가 접한 많은 우리 문단의 시인들의 시를 읽고 나서 제가 느낀 점을 네. 마치 에필로그처럼 이렇게 남겨놓은 글들을 함께 실어서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라는 책은 네.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저의 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집을 한 권, 누군가의 시집을 한 권 사서 시를 읽는다라는 게 네. 요즘에는 조금 약간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네. 네, 또 젊은 세대에서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사실은 시집을 사서 시를 읽는다라는 게 현대인들한테는 참 쉽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를 읽고 나서 그 시에 네. 저의 생각을 남겨놓은 네. 그런 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부 사색하는 아침, 2부 시가 있는 저녁. 아침과 저녁. 네. 이렇게 스님께서 오늘의 중심이 나다라는 걸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참 정호승 시인도 시인의 마음을 지니신 부처님께서 주석 스님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쓰신 한 권의 시집이자 명상록 이렇게 극찬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한 10여 년 전부터 네. 작가와의 만남 네. 이런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문단에 말하자면 글로서 어른들을 참 많이 만나 뵀었잖아요. 네. 또 뭐 황동규 시인부터 네. 또 정호승 또 시인까지 또 그런 또 인연으로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런 또 책을 내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히 추천의 말씀을 제가 청했죠. 네. 그런데 또 영광스럽게도 흔쾌히 네. 네, 또 추천의 말씀을 주셔서 네. 사실은 그 추천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번에 낸 책이 네. 더욱더 빛날 수 있었고 네. 네, 그 말씀이 사실은 더 빛나게 되더라고요. 네. 자,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석 스님께서
그 책 가운데서 특별히 좀 소개해주고 싶은 글, 이번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희 BBS 불교방송 스튜디오 오셨으니까 낭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적당할 때, 딱 이만큼이다라고 여기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싶고,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가 멈춰야 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적당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바로 중도이다. 네, 적당할 때 중도. 와, 어쩌면 이렇게 스님 이 중도 하면은 저희가 왠지 어렵거나 좀 불교 교리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적당할 때라는 이 시를 통해서 부처님의 이 중도에 대한 사상까지 저희가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스님. 저도 불자분들과 경전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할 때, 수업을 할 때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또 뭐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인 사성제 3법인 또 중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사실은 좀 요원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3000년 전에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중도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실행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화두이거든요. 네. 중도를 어떻게 내가 실현을 하고 실행을 할까? 그랬을 때 사람과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중도를 적당할 때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보니까 네.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네. 가장 좋은 중도의 삶의 안목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황에 네.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적당할 때, 그리고 이 앞에 책에서는 거리도 말씀 주셨는데 중도에 대해서 또 이런 또 가르침 스님 정말 책을 통해서 그리고 스님 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스님께 위로받고 또 응원받는 또 치유받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 사인회 열린다면서요.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9월 5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오후 와. 3시에 네.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진행을 하게 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목요일 9월 5일 목요일 쿠무다 콘서트홀로 오후 3시 북콘서트 사인회 함께 하시고 지금 이제 책에 나왔으니까 직접 이렇게 책을 통해서 스님을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님 이 책에 좀 어떻게 읽히고 독자들의 가슴에 어떻게 좀 남아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좀 지향하는 게 있어요. 책에 대해서. 그냥 가방에 쑥 넣고 다니다가 네.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네. 그냥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네. 그냥 가볍게 읽지만 우리 마음속에 조금 뭔가 그 진한 감동이 될 수 있는 네. 제 희망은 그렇죠. 네. 조금 삶의 고비마다 힘겨운 순간에 네. 제가 쓴 글이 현대인들에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역할이 되어준다면 네. 부처님 제자로서 또 우리 중생의 아픔과 같이 하는 네. 마음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주석 스님 모시고 스님의 신간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말씀 듣고 있는데요. 참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2024 불교도 대법회에서도 스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신다면서요. 오후 2시부터 3기 5개 수계 대법회와 네. 그리고 승보 공양 또 선명상 네. 대회 또 저녁 7시에는 네. 국민대 음악회가 있는데 와. 저는 승보 공양에 있어서 네.
잠시 그 부분을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연극 배우이시죠? 박정자 선생님과 함께 와. 2MC라고 하죠. 와, 승보공약. 네. 선생님께서 사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승보공약 행사 때도 사회도 보시고 하셔서 이미 그 분위기를 저희는 딱 이렇게 알겠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어떻게 승보공약을 올릴까. 네, 와. 저도 굉장히 네. 기대가 되고 네. 또 어떤 우리 또 종단에 이번 또 집행부의 또 하나의 큰 네. 불사 원력이시기도 하신데요. 어. 원만히 네. 회양할 수 있도록 네. 네, 또 아마 전국의 우리 불자님들이 또 그날은 네. 9월 28일이죠. 네. 네. 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네. 불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어. 또 지금 종단의 집행부가 실현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국민의 명상 수행화. 네. 아. 순간순간 네. 힘들고 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하루 뭐 3분 명상, 5분 명상을 통해서 네.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기를 바라는 네. 우리 종단의 아. 또 원장 스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네. 네, 큰 원력 불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하루 전날 9월 27일도 쿠무다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행사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종단의 그 선명상 네. 대회 일환으로 전국에 어. 부산에서는 범어사에서 그리고 저희 쿠무다에서 네. 저희는 그 문화예술인들 대상의 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한번 실현을 해보라는 오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고민을 하다가 네. 물론 그날 그 108배 경진대회와 명상 퍼포먼스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네네. 실내보다는 또 정말 9월 27일 또 선선한 가을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송정 바닷가에서 바로 저희 쿠무다 명상센터가 있는 바로 그 모래사장에서 네. 바로 앞 대학생들 또 군장병들 또 외국인 학생들 한 200명 이상 모여서 108배 경진대회 그리고 또 우리 부산국제무용조직위원장 신은주 위원장이 계세요. 네.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명상을 어떤 모티브로 한 네. 무브먼트라고 하죠. 또 명상의 어떤 춤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나 네. 좀 더 숭고하게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무브먼트를 보여주시고 네. 또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영수 선생님께서 네. 또 명상 음악을 연주해 주시고 그날 다양하네요. 문화예술인 대상의 프로그램에서 더 조금 더 확장되어서 네. 많은 분들과 이 종단에서 또 실행하는 이 선명상 대회를 조금 더 응원하고 좀 더 성공 기원을 위한 네. 그런 108배 경진대 네. 그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참가 신청을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9월 28일 행사를 앞두고 바로 9월 27일 송정 전야제죠. 전야제 행사. 네. 와. 그러니까 저녁 5시. 네. 네. 해가 5시. 지고 나서. 와.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 문화예술상도 네.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구인 범어사 네. 교구장상도 있고 네. 또 불교신문 네. 사장님 상도 있고요. 다양하게 상도 마련돼 상이 있고. 한 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네. 108배 경진대회. 네. 그리고 또 미래본부에서 네. 또 그 사무총장이신 성원 스님 네. 종단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종단상도 이렇게 굉장한 선물이 내려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마음 내서 9월 27일 아까 5시부터 송정 바닷가에서 함께 또 선명상, 명상 퍼포먼스 그리고 108배 경진대회까지 다양한 선명상에 한번 좀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스님 요즘 진짜 이 선명상에 대한 관심도 높고 분위기도 높아져 가잖아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명상 어떻게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요즘에 뭐 1분 명상, 네. 3분, 네. 5분
이것도 지난주에 어느 기자님이 또 그런 네. 말씀을 3분, 5분으로 스님들께서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짧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5분 15분. 명상을 얘기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우리가 잠을 몇 시간 자야 되나요? 그러니까 7시간을 자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잠을 자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이 하루 24시간 중에 너무도 귀한 자기 몸과 마음의 평화를 위하는 시간에 15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 그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왜 15분이 들어야 될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의자에 앉던 또 걸을 때 걷기 명상을 하던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명상을 하든 명상의 종류는 600종류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잠시의 호흡, 들숨과 날숨 이렇게 숨을 쉬는데도 조절이 필요하고 또 잠시 앉거나 서거나 누워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준비하기까지 몸과 마음을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은 3분, 1분, 5분 가지고는 조금 작을 것 같다. 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조금 정화시킨 다음에 마음의 내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네. 15분도 하루 중에 투자하지 못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15분을 오롯이 오늘의 중심인 나를 위해서 한번 그렇죠. 투자를 네. 해보라는 그런 말씀. 네. 그 어떤 물질적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네. 네. 선생님 올해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지금 일단 책 나왔고 지금 행사들 앞두고 계시고. 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9월 30일에 네. 프랑스로 출국을 합니다. 오. 작년에 이어서 네. 그 몽펠리에 네. 도시에 가서 또 한국 문화 축제. 그래서 이번에는 또 네. 몽펠리에 가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대가 있더라고요. 오. 800년이 됐다고 하는. 오. 이번에는 네. 그 800년 된 의대에 가서도 우리 한국의 수행법을 소개를 하고 네. 또 강의를 하고요. 선명상 강의인 거죠.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또 몽펠리에 시민들 대상의 네. 선명상 강의가 네, 그 기간 동안 정해져 있어서 한 20일 정도 네. 프랑스 몽펠리에 가서 네. 네, 한국의 선명상 강의를 하고 또 같이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앉아보는 시간 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네. 또 시민들과 함께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고마운 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라든지 또 당부 말씀도 남겨주시죠. 네, 첫 번째는 우리 지은아 아나운서께 감사드리고 또 무명을 밝히고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우리 또 이렇게 네, 방송 직원분들 또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마이크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방송 듣고 계시는 BBS 부산불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또 선선한 가을날이 왔으니까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시는 그런 계절이 되어서 네, 얼마 남지 않는 2024년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좀 토대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왠지 시작하는 9월의 첫 월요일에 오늘 9월 1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네. 이렇게 스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아까 책의 구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느낌. 올해까지 잘 좀 견디고 가르침을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버텨보겠습니다. 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의 중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모다 이사장이자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이신 대무사주지 주석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